안녕하십니까. 애틀랜타 총영사관의 조선희 영사입니다. 재외선거는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적, 기술적인 한계 등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의 헌법 소원을 통해서 어렵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이때 국민이란 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을 말합니다. 정치인은 기권하는 유권자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민심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오직 투표 참여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에게 내 생각을 전달하고 나의 의견에 맞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 일에 우리 모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입법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참정권이라는 헌법적 권리와 선거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포기하지 말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그리고 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 선거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정당 투표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일은 2020년 4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재외국민은 2020년 4월 1일 수요일부터 4월 6일 월요일까지 6일간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유권자 등록 기간은 2020년 2월 15일까지입니다. 약 40일 정도 유권자 등록 기간이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만 18세 이상으로 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하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27일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곧 법이 시행되면 이번 총선부터 18세 학생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국외 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눠지는데 국외 부재자는 유효한 주민등록번호를 가진 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되신 분을 말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ova.nec.go.kr입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애틀랜타 총영사관 그리고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에는 둘루스 H마트와 메가마트에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일요일에는 종교단체의 유권자 등록 출장 접수팀이 방문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애틀랜타 총영사관에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주시거나 이메일 ovatlanta@mofa.go.kr로 신청서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고 신청할 때 반드시 유효한 여권 번호를 아셔야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재외투표소를 최대 3곳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틀랜타 총영사관 관할 미 동남부 6개 주 중에 3군데의 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먼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 4월 1일 수요일부터 4월 6일까지
6일간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고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 선거에는 엘라바마주와 플로리다주에 투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를 추가 투표소라고 하는데 이번 총선에서도 큰 변화가 없는 한 엘라바마주와 플로리다주에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투표소의 결정은 1월 말 애틀란타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추가 투표소는 3일간 운영되고 4월 3일 금요일부터 4월 5일 일요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국회의원 재외선거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투표 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유권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는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갖고 있는 분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외국민이 주민등록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한국에 거소를 신고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는 할 수 없고 정당에 투표하는 것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재외선거인은 정당 투표만 할 수 있고 국외 부재자 중에서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도 정당 투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외 부재자 중 일반적인 주민등록자는 정당 투표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정당 투표만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도 할 수 있는지는 총영사관에 전화하셔서 재외선거 담당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당 투표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하실 텐데 정당 투표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두 가지의 선거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당에 투표하는 것과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투표하는 것입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하는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은 모두 동일하게 정당 투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말하는 정당 투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를 말합니다.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고 이 중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은 253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입니다. 47명은 전체 국회의원 숫자 300명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매우 큰 숫자입니다. 재외국민 모두 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국회의원 다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투표입니다. 정당 투표를 하게 되면 정당은 득표수 등에 따라서 47석을 나눠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정당이 만든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외 부재자 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권 번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국외 부재자 신고서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등록이 있는 분은 국외 부재자 신고서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나 처음부터 주민등록이 없었던 분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서에 체크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글 성명을 적으시고 영문 대문자로 성명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유효한 여권 번호를 기입하는 칸이 있으니 그곳에는 여권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분에 따른 구분 칸이 있습니다. 국외 부재자는 현재 주민등록 번호가 있는 분이므로 주민등록 번호를 적으시고 현재 한국에
주민등록표성에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재외선거에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과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었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신 분은 말소된 그 주민등록번호를 적으시고 대한민국의 최종 주소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없었던 분은 생년월일을 적으시고 가족관계등록부, 말하면 호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호적상의 등록기준지, 본적지를 적으시면 되고 성별에 해당하는 남자 또는 여자의 체크 표시를 하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처를 적으시는데 전화번호 칸에 미국에서 연락이 가능하도록 가정의 전화번호 또는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를 적는 이유는 우편물 수치 여부 확인, 투표 기간이나 장소 등 안내, 그 밖에 각종 선거 정보 제공에 활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이메일을 적는 칸이 있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해서 발송해드리는 정당 후보자 정보 자료, 그리고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확인, 투표 기간, 장소, 준비물 등 이런 선거 관련 정보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국외 거소를 적는 칸이 있는데요. 국외 거소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국외 거소는 미국 집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에 신고 신청인 란에 본인 성명을 적으시고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유권자 등록 기간이 4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미 동남부 6개 주에 분이 10만 정도 계신데 이 중에서 아직 1,300명 정도밖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셔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에 더 많은 분이 참여하시고 또 재외선거에도 그 분들이 모두 참여하셔서 높은 투표율로 이번 재외선거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